상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민이 행복한 경북, 그 변화와 도약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 등 우리 경북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상북도 농업테크노파크의 성공적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 수도를 자부하는 상주에서 지난해 4월 기공식을 연 경상북도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은 도농업기술원을 이전하기 위한 경상북도 농정의 핵심 현안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테크노파크는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서 농가 소득 증대와 강소농 기술 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농산업 육성의 거점 기관입니다. 지난해 기공식에서 처음 접한 경상북도 농업테크노파크라는 명칭에 적잖이 놀랍기도 했지만 경북 농업 혁신과 변화의 첫걸음이자 농업을 첨단 산업으로 바꾸는 테크노파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지사님의 더 기대감이 컸습니다. 농촌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농업기술원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농업을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연구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만 대구에 있는 현재도 인력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이 중소도시인 상주로 이전을 완료 후에는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현재 인력마저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농업테크노파크는 물론 현재의 연구 역량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농업테크노파크로서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한편 우리 상주에는 농업테크노파크와 불과 10분 거리에 스마트팜 혁신결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준공한 이후 이곳은 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문을 비롯해서 지난해 국내외 3,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경북 농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밸리와 연계해 농업테크노파크에 최첨단 수직농장 연구시설이나 관련 기업 유치, 농업유산 보존 및 전시시설, 농업체험공간 등을 한데 접목한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업특구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부합하는 규제 특례를 적용해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로서 지역특구법에 따라 129개의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전남의 농업박물관, 경남의 농업기술원의 농경문화관, 충북 농업기술원의 농업과학관과 같이 우리 경북의 농업유산을 보존하고 농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상주박물관 농경문화관을 경상북도 농업박물관으로 확대 개편해서 농업테크노파크 내에 조성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농업기술원 이전지를 농업테크노파크로 지칭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전과 구상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 방안과 지역 발전 특구 지정 및 관련 사업 유치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경상북도 농업박물관에 대해서도 시급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출생과 전쟁 선포에 따른 실행 계획 등 경북도 지방 소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현재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국가 존립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상주를 비롯한 경북의 저출생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는 이제 눈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작년 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경북이 전남에 이어 두 번째였으며 전국 226개 시군 중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상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미 지사님께서는 경북의 힘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과 전쟁 실현 등 역점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어 도의원으로서 이를 적극 지지하며 저출생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경북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저출생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야 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지사님도 본 의원과 생각이 같으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균형 발전 사업 중 일부는 사업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경우 23년 사업 예산 집행률이 약 37%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국비가 교부된 뒤에 사업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경북도 차원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 고령사회 세부 대책 사업의 예를 들면 계획하고 있는 329건의 사업 가운데 약 73건이 저출생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상 등에 중독된 학생 발굴 및 치료, 사내대학 설립 및 설치 요건 완화 등 저출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들을 백화점 나열식으로 보여주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하여 현재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전쟁 관련 사업의 경우에도 일부 사업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기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언론의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획 중인 세부 사업 가운데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된 사업들도 있어 실제 출생률 증가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사업 효과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저출생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시는 것은 긍정적이나 저 또한 이번 주경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출생 관련 신규 사업들에 대한 여러 의문점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님, 지난 20년간 380조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0.16명이라는 참담한 합계 출산율 성적을 보여준 정부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경북에선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세밀하게 추진해야 예산 낭비 없이 도내 출생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실패한 저출생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한 분석 자료나 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우리 경북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이번 저출생과 전쟁 실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존 도에서 추진한 사업들과 차별화된 전략이나 시군 간 협력 방안,
사업 성과 관리 체계 등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돌봄 수요 확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도내 요양보호사는 43,816명으로 전체 장기요양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도민의 돌봄 서비스 분야에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5% 이상인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55년에는 40%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요양보호사들의 역할과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분들의 여건과 처우는 매우 열악하기만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의하면 욕설 등 언어폭력을 당한 비율이 22%,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경험한 경우도 13%에 이르고 73%가 시간제 등 계약직의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는 등 낮은 사회적 인식과 임금,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처우로 인해 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60만 명 중에 60대가 50.3%, 70대 이상이 12%에 이르는 반면 20, 30대는 겨우 1%에 불과합니다. 즉, 고령층이 고령층을 돌보고 있는 노노케어 상황입니다. 잠시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부족해 대기 인원을 못 받는 건 물론이고 기존 입소자조차 내보내야 할 처지입니다. 2.3명 대 1명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걸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처럼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급자들은 현재보다 더욱 늘어난 이용시간과 돌봄 인력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 신규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젊은 인력의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늘어나는 돌봄 수요의 충족과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타 시도의 경우 자체 처우 개선 계획에 따라 근무 환경 개선과 근익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반해서 우리 도는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 강원 등 10개 시도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과 상담, 정보 제공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장기요양 요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법령과 조례의 설립에 근거가 있음에도 센터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근익 향상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도는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당으로 월 5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경남은 20만 원, 제주는 18만 원, 강원도는 10만 원에서 18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타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65%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 25%를 차지하며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으로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국 최고 수준의 수당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인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면 질문과 서면 답변으로 대처하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연이어 언론에 보도된 도내 학교 성비위 불법 촬영 등으로 경상북도 교육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사가 학교장에게 6개월 동안 성추행에 시달린 사건도 발생하였고 학생이 저지른 불법 촬영 범죄가 구미 지역에서만 2달 새에 2건이나 발생했고 그중 한 건은 불법 유포까지 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추행 피해 교사가 가해자인 학교장으로부터 70회가 넘는 문자 스토킹을 당하도록 방치했고, 불법 촬영 가해 학생을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징계 심의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게 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말았으며, 불법 촬영 영상 유포 사건의 경우 학교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무려 3주가 지나서야 가해자가 특정되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청 매뉴얼대로 적시에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에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교육계의 공직기관과 조직 문화에 기인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도내 성비위 사건은 한 해 평균 6건씩 끊이지 않게 발생하였으나 그 조치로는 파면은 한 건도 없고 해임이 4건으로 전체 75%가량은 교직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직 이하의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의 교육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교육 업무에 매진하며 학생들은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교육자와 학생 모두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무거운 처분으로 교육계가 쇄신되어야 합니다. 교육계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담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현재 각급 학교에는 성고충 상담 기구를 두고 남녀 각 1명 이상 상담 인력을 배치하여 성고충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로 보건교사나 교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보건교사나 저연차 교직원이 동료 교직원을 상담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학생들도 비밀유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성고충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상담 전문가가 전담해야 할 것입니다. 또 동영상 유포 위험성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고의 대책인데, 이번 사건들과 관련해서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에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계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를 그 어떤 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와 확실한 징계 질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직원의 성고충 상담 및 조치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생들에 대한 상담은 성상담 전문가가 전담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셋째, 도내 최신 불법 촬영 점검 장비 설치 학교는 전체 919개 학교 중 368개로 약 40% 정도 수준인데,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82%나 감액 편성하여 증가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도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우리 경북이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저출생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 주도의 지방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도중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정숙 의원님이 경북 농업 테크노파크의 성공적 추진 방안, 저출생과 전쟁 실행계획 경북도 지방 소멸 대응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돌봄 수요 확대에 따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특히 원둔형 청소년 발생을 예방 지원하는 제도적 지원 근거인 경상북도 원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뭐 질문 요지도 뭐 아주 핵심적인 거 해주셨는데 경북도가 뭐 저출생을 전쟁하는데 100대 가제 실행했는데 뭐 잘못된 게 있다 해가지고 아직 실시도 안 했는데 잘못됐다 해가지고 참고로 잘하겠습니다. 저출생의 전쟁 선포는 우리 도에서 1월달에 선포를 했는데 이 나라가 망할 판입니다. 도가 망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할 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께 보고 드리면 5천만 인구를 유지하려면 1년에 70만 명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80년 살면 7, 8이 56입니다. 중간에 뭐 사고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데 23만 명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지금 태어나는 어린이를 낳는 사람들은 30대라고 봐야 되는데 30대는 그때 70만, 80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 80만 명, 20만 낳았으니까 4분의 1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 20만이 나중에 5만 놓는 겁니다. 비율이 그대로 갔을 때 비율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5만 명이 100년 살아도 500만 나라가 되는 겁니다. 500만 나라가. 멀지 않아서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유지가 되느냐.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출산율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2.1을 낳아야지 평균이 됩니다. 뭐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2.1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출산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정했습니다. 1.3이 내려가면은 그거는 초저출산입니다. 그 우리는 0.72가 됐으니까 초저출산입니다. 그런데 2.1이 깨진 데가 언제냐? 83년도에 깨졌습니다. 83년에 40년 전에 그때도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산하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출산 장려 정책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응책은 2006년도에 와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는 비상근 조직으로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서 일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380조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계산은 허구가 많습니다. 과거에 청년 정책에 있던 것을 저출산 정책으로 옮겼는 것들이 많고 피부에 와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피부에 와닿고 수요자, 그러니까 임신하고 아기를 놓는 엄마 아빠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 그게 뭐냐. 아기를 놓으면 나라에서 다 케어줘야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 도에서 아기 놓으면 출산 장려금을 주는데 들쭉날쭉입니다. 출산 장려금 많이 주는 데나 거의 안 주는 데나 출산율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안 주는 데가 출산율이 더 높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 줘가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첫째로 30대 절반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결혼을 어떻게 하면 하도록 만들어주느냐. 만남을 주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크루즈 같은 거 빌려서 이 청춘 남녀들을 크루즈에서 만나도록 좀 해주자.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만나도록 하고 또 결혼하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 집 문제더라고요. 집을 어떻게 빌려주느냐. 사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결혼이 가장 적고 애기 가장 적게 놓습니다. 왜? 집 빌리는 게 어렵고 애기 낳아도 돈이 제일 많이 드는 데가 서울입니다. 또 요새 젊은 부부들은 애들을 전부 학원에 다 보냅니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생활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만날 결혼한다면 집 빌려주고
그다음에 애기 놓으면은 100% 봐주는 그런 정책을 합니다. 그렇게 돈이 무진장하게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한 1,100억 해주고 그중에 200억은 뭉태기 그냥 이름 없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돈을 필요한 데 써야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저는 온 국민이 아기를 키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1인당 10,000원 이상 돈 내기 하자. 그래서 돈 내는 걸 방법을 여러 가지 해보니까 ARS로 내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지금 며칠만 지나면 ARS에 전화 한 통하면 10,000원 기부되도록, 그래서 의원님들 만나는 사람마다 10,000원 기부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060-700에 2988 1988입니다. 그런데 요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며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 하셔서 온 국민이 아기를 키우는 그런 제도로 가는데, 가장 예를 쉽게 들면은 공동주택에 많이 살기 때문에 아파트 1층을 우리가 다 사든지 빌려서 거기 아기 놓은 사람들을 내려오면서 맡기면은 24시간 돌봐주는 겁니다. 가장 전문가들이. 그리고 그때는 초등학생까지 다 볼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그 옆에는 경로당 만들어서 경로당에 오신 분 중에 뭐 아기를 봤던 분들도 있고 훈련이 된 분들은 여기 가서 같이 놀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요새 젊은 분들은 혼자 아기 보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전업주부라도. 그러면 전업주부도 그 내려가서 아기를 맡기면은 봐주고, 또 그 전업주부가 혼자 와서 놀면은 내가 내 아들도 보지만은 다른 집의 애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수당을 많이는 안 줘도 내려와 있는 시간 수당 드리는 그런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권을 분산해서 지방으로 가야지. 수도권이 가장 얘기를 적게 놓습니다. 지방은 우리는 그래도 원래 1사분기는 0.93이더라고요. 작년도 0.86인데 좀 올라갑니다. 서울은 0.55입니다. 0.55. 분산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결혼이 늦습니다. 34세 남자 초혼이.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에 일찍 나와야 됩니다. 사회를. 그래서 우리나라 70% 80% 대학 가는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대학생은 25%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25% 정도 필요하고 나머지는 고졸까지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도청도 앞으로 고졸 취업하는 분들은 가산점 줘서 고졸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앞으로 AI 시대이기 때문에 지식은 AI한테 물으면 다 있습니다. 인간적인 일을 하고 감성적인 일을 하는 게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삼성 같은 데서 고졸만 받는, 물론 연구직이라든지 중증관리자 이런 것들, 이런 직은 공부 많이 해서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고졸해서 18, 19의 사회에 나와서 21, 2 때만 결혼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일하고 가정하고 같이 양립할 수 있는, 애기 놓은 사람은 아침 10시에 출근해라, 또 4시에 퇴근해라, 이래가지고 온 사회 가지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주에 농업 테크노파크 가는데, 농업기술은 상주에 있는 경북대학과 농업기술원하고 합쳐서 농업과학기술원을 만들려고 지금 법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농업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류 때문에 한국 음식에 대해서 전 세계가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 높여서, 농업 대전에서 농업 생산 높여서 그걸 다 가공해서 세계로 나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반도체 배터리보다 농업이 훨씬 더 유망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남명숙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이것도 우리 담당 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용숙 의원님께서는 교육계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징계의 절차 필요성,
교직원 성고충 상담 및 조치는 학교보다 교육청 단위에서 하고 학생들에 대한 상담도 독립된 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12대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상북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등을 통해 경북 농민의 삶뿐만 아니라 경북 교육에도 깊은 애정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징계 절차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의 성범죄 발생 시 즉시 수사기관 신고와 행위자 분리 조치, 2차 가해 방지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매뉴얼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사안 경우 바로 지원 365 신속 대응팀을 급하여 사안 대응과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절차가 조금 과정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었던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비교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비위로 인한 수사기관의 수사 중인 경우에 직위 유지가 부적절하고 판단된 즉시 직위 해제가 이루어집니다. 명백한 성비위는 수사기관의 결과가 통보되기 이전이거나 징계 의결 요구 법정 시한 이전에도 징계 의결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이 성범죄가 워낙 민감하고 예민한 다툼들이 많아서 바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특히 관리자에 의한 비위나 수사 개시와 직위 해제 징계를 최단 시간에 진행할 것이며 성비위 전력이 있을 시에는 이게 경징계를 할지라도 성진 임용 등에서 제외됩니다. 향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직원의 성고충 상담 및 조치를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학생에 대한 상담을 성 전문가가 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성고충 상담 창구 설치와 상담원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은 기관장인 학교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 방지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옮기는 데에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에 의한 가해 사안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 중대 사안인 경우에는 제안해 주신 것처럼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담 전문가 도입 문제는 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학교에도 상담 교사가 있고 또 진로 상담 교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상담 교사가 있는데 또 성 따로 도박 따로 이렇게 다 하기에는 좀 검토가 필요할 걸 보이고요. 또 이 지역에 성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의 전문가 상담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도교육청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이게 다 사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스마트폰 촬영하는 방지 장치를 이 예산을 하다가 40% 하고 마느냐는 말씀하시는데 학교에 일단 희망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이 AI 앱 등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점검 장치를 뛰어넘는 이런 촬영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촬영할 수 있는 이런 그 화장실 공간을 다 없애는 안심 스크린 설치를 위해서 27억 원을 편성해서 올해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뭐 이런 장비나 설치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학생들의 정보 시간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또 학부모 상담 주간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예방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예방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린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남영숙 의원님께서 농업 테크노파크 기능 수행을 위한 비전과 구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와의 연계 방안과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 경상북도 농업박물관 추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테크노파크 기능 수행을 위한 비전과 구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상주 이전에 대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연구중심 혁신을 위해 경북농업 테크노파크 4대 비전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에그테크 스타트업 파크는 대학, 기업과의 협력 연구, 시설 장비 공동 활용, 유망 스타트업 창업 보육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촌 인적 자원 에듀케이션 파크는 창농 희망 청년 농업인을 발굴하고 수요자 특성에 맞는 작목 추천과 기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농업 통합 정보 서비스 파크는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유망 작목을 발굴하고 빅데이터 센터, 식물 공장 등을 설치해 농업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서비스하겠습니다. 넷째, 현장 에로 솔루션 파크는 현장의 에로 기술 신속 해결을 위해 토양, 병해충 등 진단 및 분석 업무를 일원화해 원스톱으로 결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농업 테크노파크 4대 비전은 경북 농업 농촌의 미래를 반영한 계획으로 경북 농업을 혁신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 인력의 확보를 위해 지역 대학과의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와는 10분 내외 거리로 협력하기 좋은 여건입니다. 청년 창업 보육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 신기술 적용 재배법 등 경영 컨설팅 실시로 교육 수료생이 성공적으로 경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혁신밸리와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상주시가 스마트 농업에 특화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사업 규제 완화와 섬세한 지원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주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농업박물관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 관련 박물관은 국립 1개소, 도립 1개소, 시군 운영 5개소 등 전국에 총 7개의 농업 관련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경 문화와 농업 기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습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농업 박물관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농업 박물관 설치에 타당성 및 위치, 소요 예산, 필요 인력 등에 대한 연구 용역과 관련 부서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원은 상주 이전과 더불어 농업테크노파크로의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남영숙 의원님께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대책으로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요양보호사 수당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는 고령, 노인성 질환 등 사유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분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우리 도는 전체 인구 중 약 24.7%가 장기 요양 고령 인구로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종사자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 도내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수가 16만 5천여 명이고 장기 요양기관 1972개소에
그 요양보호사 43,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자체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자체 분담금을 지원하고 종사자 수당 등 요양보호사 권익과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수당 등의 경우 법인용 의료, 재가, 주거복지시설과 개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8,158명을 대상으로 근무 연수에 따라 매월 5만 원에서 14만 원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우 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1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여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 향상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당 시도별 지급 현황을 보면은 시설형, 근무 연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미지급 또는 6만 원 이하 시도가 전국 9곳으로 경상북도는 상위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기관으로 타 시도의 의견으로는 종사자의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국비 지원 미비에 따른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와 기시행 중인 관련 보조사업 단체와의 마찰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사항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립 등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른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는 2024년 11월에 수립한 제3차 장기 요양 기본 계획에 의거 단계별 지원금 상향 추진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설 이용 및 근무 연수에 따른 차등 지급 조건의 일원화 등을 검토하여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